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ETF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호재가 되는지도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예. 사실 지난 3주 동안 이게 영어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네. 사실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참 설명한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순유입, 순유출은 사실 ETF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한 증권형 상품이 나온 것 뿐이고 그렇죠. 그것에 순유입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총이 이미 1000조입니다. 그래서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총의 10% 정도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낙관적인 전망으로. 네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10% 올라갈 걸 기대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한 2배, 4배 이렇게 봐요. 흔히 말하는 폭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이미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권형으로 전환해서 좀 더 쉽게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떠들고 다니는데 네. 제가 존경을 받았을까요? 무시를 받았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주변 공부한 친구들이 저를 네. 존경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무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경멸과 조롱과 무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주 똑똑한 경우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막히냐면 네. 여기서 막혀요. 그거 달러에 도전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딱 하고 자기 생각을 닫더라고요.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뭔가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거기서 딱 막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고 그걸 제가 깰 수가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깨려면 서로 아는 게 비슷하고 맥락을 좀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깨지 못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의 30조 달러의 기금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401k라는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운용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를 합치면 30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 돈들이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굉장히 편법으로 해야 되고 한 개인이 그 자문사 개인이 좀 모험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법인이 네. 업비트나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못 삽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지한 건 아닌데 거래소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통해 갖고 못 사게끔 만들었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나.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불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일단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크다는 거잖아요. 기관 쪽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데는 전부 정부가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규제를 하니까 네. 못했는데 이제는 판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쉽게 샀다 쉽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기관들도.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네. 한국은 당장 금지를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구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연구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미국 따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제 홍콩에서도 네. 이제 ETF 나온다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따라가요. 그럴 수밖에 이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없죠. 의미가.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건 이제 기관도 그렇고 뭐 나라별로 비트코인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그렇죠. 인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인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나름대로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물 ETF 승인 나고 나서 우리는 뉴스를 계속 추적하니까 네. 승인 안 날 수도 있었지만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승인 안 나더라도 안 놀라고 승인 나도 놀랄 건 네,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설마 놀라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승인이 났구나 이렇게.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보면은 왜 비트코인이 한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왜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왜냐면은 흔히 생각할 때 비트코인은 뭔가 실체가 없어 보이는데 네. 금은 또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 역할도 했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신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안전자산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서 되게 우월한데, 실물이 없는 것 때문에 네. 노인들하고 여성들한테 배척을 받았죠, 지금까지.
특히 여성들은 제 아내도 그렇고 손에 만져지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치명적이더라고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노인들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에 보이고 눈에 보이잖아요. 원래 네. 비트코인 이렇게 원래 제가 배울 때는 자기가 이렇게 종이 지갑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바로 좀 설명 주셔도 되겠네요. 오태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질감도 좋고 뭔가. 네, 이걸 콜드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콜드 월렛. 바이낸스 통해서 그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거래하는 자금이 규모가 크면, 내 지갑이 해커들한테 해킹 당해가지고 열심히 수익이 났는데, 이게 싹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야, 이 콜드 월렛으로 옮겨놔야 안전하다, 이러거든요. 이렇게는 알겠는데, 그 콜드 월렛이 뭔가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이걸 공개키라고 하고요. 공개키. 남들이 다 보는 겁니다. 네. 은행 그 계좌에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돈 보내줘 하면 그 계좌번호를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찍으면은, 네. 스캔하면은 바로 이쪽 주소로 해서 돈을 보낼 수 있는 돈을 보낼 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도 돼요. 여기 얼마가 들었는지. 또 제가 또 찍어보면은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스크린 되어 있는 거를 긁으면 여기에 암호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권 긁듯이. 그렇죠. 이 암호키가 이제 핀 번호죠. 네. 은행의 내 네. 계좌에. 이거를 가지면 이제 내가 여기 담긴 비트코인을 남한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이지갑이라고 하고요. 네네. 저는 처음에 10년 전에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제가 종이지갑을 실제로 만들어서 썼죠. 네. 주사위하고 동전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걸 먼저 만들면 여기서 파생이 돼요, 이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파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다고 이걸 아는 건 아닌데 네. 이걸 알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킨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전쟁이 나면 네. 우리나라의 계좌가 다 동결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계좌 다 동결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자산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뭐 업비트나 코빗을 열어둘 리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비트코인도 다 동결입니다. 네네. 여기에 비트코인이 담겨 있다. 네. 이것만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비밀키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내 주인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네. 전에 모르잖아요. 네네. 이 채로 거래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담긴 비트코인은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실물 자산처럼 느껴지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 보니까 좀 금 같죠? 여기 금 예, 이거. 이게 딱 콜드 월렛.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아무튼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서 네.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겠지만 월가에서 그 기관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꼭 사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주요 IB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금 대신에 그 비트코인 많이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비트코인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옛날이랑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럼 요거를 전쟁이 나면 요것만 챙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안 잃어버리면 안 되지.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서 사실은 팔 생각이 없으면 이 방법도 안 좋아요. 팔 생각이 없이 내가 진짜 내 걸 이건 하려고 유통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건 유통 목적이 있어요. 남한테 뭐 주거나 그렇죠. 그럴 유통 목적이 있는 거고 안 팔고 내가 가질 거면 이 암호키를 단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24개의 단어로. 그게 콜드 월렛인 거. 그건 이제 손에 만져지는 게 진짜 없는 거죠. 실체는 없지만 그럼 그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그게 콜드 월렛 개념. 몸을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몸을 뒤져서 이게 나오면 이게 뭐냐고 모를 테지만 네. 그때 되면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가져가서 긁어갖고 막. 그렇죠. 이거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좋냐면 그런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가 0.1 비트코인밖에 없지만 네. 부자는 외국에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가니까 금밖에 없는 부자는 빈손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이걸 1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0.1 비트코인만 담아갖고. 그러네요. 네. 이건 약간 그치? 그죠? 만져볼래? 아니 우리 성 PD는 아직 못 받았는데 네. 제가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 PD 이거 받으려고 성 PD 받으려고 다음에 한 번 더 부르게요. 네. 여기 지금 좀 들어있어요 돈이 많이. 이게 올해 연말에 얼마 갈지 몰라요. 선물로 괜찮아요. 이거 교수님 직접 만드신. 네, 제가 직접 만든 그 모빅이라는 코인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돌 반지 대신에 애기들한테 줍니다. 왜냐면 애가 컸을 때 이제 원래 돌 반지 개념이 금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요. 애가 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태어나는 저출산 시대잖아요. 올해 태어나는 25만 명 태어나거든요. 1년에. 25만 명한테
아까 드린 것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와.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여기다- 복사해서 만든 제 모비기. 그러니까 개당 지금 한 25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 지금 한모가 들어있어요. 네. 두부처럼 모, 네. 한모두모. 네. 근데 지금 한 시세가 한 25, 6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가지고계세요. 가져갑니다. 일단 오늘 소개 목적은 달성했다.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자산으로서 또 인정받는 그런 역할도 되는 거고. 앞으로 5년 안에 아마 금 시총을 넘어설 거예요. 왜냐하면 시총을? 금이 비트코인보다 우월하지 않거든요. 손에 만질 수 있고, 물론 이제 치과용금이라든가 네. 반도체에서 사용한다거나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스피커에 금선을 깔거든요. 맞아. 구리 대신에. 그런 용도의 금은 독특한 용도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금은 금괴용금입니다. 금괴용금은 보통 부자들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들이 담보물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 금괴는 무거웠고 보관이 어렵고 옮기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옮기질 않죠. 네네. 그래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 효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이 아르헨티나 은행한테 급하게 일주일 동안 한 10억 달러를 꿔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미국의 채권을 담보로 잡거든요. 이걸 리포 금융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것에서밖에 못 봐서 더 이상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실제 이게 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세 사기에서도 봤지만은 부도가 나면 경쟁해야 돼요. 다른 채권자하고. 그렇죠. 네, 내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아까 제가 보내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르헨티나 은행한테 한국의 은행이 10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담보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나잖아요. 네. 이거는 법원에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점유물이니까. 이게 점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점유물이니까. 네. 이거는 비트코인을 못 따라옵니다. 어떤 자산도. 아까 그 속도로 갔다가 다시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더 금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그렇죠. 환금성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단기 금융의 담보물로서 월가가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나오는 글을 저는 맥락을 보면 아는데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이걸 깨달았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네. 담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저는 또 비트코인 궁금했던 게 예전에 초기에 비트코인 막 다룰 때 사람들이 이게 뭐 지하금융에서 많이 쓰일 것이다. 뭐 마약 거래에서 많이 쓰일 거다. 그림자 금융에 이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그림자 금융에서 많이 쓰일 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보면 이거를 스캔하면 여기 얼마가 들었는지 다 알 수 있고 실제로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1달러를 넘는 게 힘들거든요. 네. 1달러를 넘긴 게 바로 미국 서부의 백인 남성들, 네. 19살에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왜 사재기 했냐면